네, 안녕하세요. 천사와 행복여행의 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남들보다 최상단에 노출하기 위한 방법을 알기 쉽게 초보 셀러분들의 길잡이 영상이 되도록 정석과 같은 핵심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저만 따라하면 되도록 작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상에서 잘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상위 노출 6가지 중에 첫 번째, 상품 등록할 때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네이버 로직이 가장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명은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점만 적으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제품을 파는 상품장이구나 이렇게 알 만큼, 예를 들어서요, TPOS 커널형 이어폰 리치 700 이렇게요. 로봇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그로성 제목은 안 됩니다. 저 같은 옛날 방법으로 눈에 더 띄게 하려고 특수 문자라든지 특가 세일 길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제목에 넣지 마세요.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신 TPOS 커널형 이어폰 마지막 세일 강남스타일 이어폰 리치 70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키워드를 여러 개 한 번만 잘 조합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뭐 최신, 마지막 세일, 무슨 스타일 뭐 어쩌다가 처음에 잘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 네이버 알고리즘이 다 잡아내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소형 키워드를 잘 조합하려면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 광고가 나옵니다. 로그인 하세요. 그리고 광고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도구를 클릭하시면 키워드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어폰 같은 키워드는 검색량이 많이 넘으니까 한 4만 넘어요. 한 2, 3천 이하 중소형 키워드를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초보 셀러분들은 보통 광고비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이 키워드 도구에서 세부 키워드를 잘 찾아서 조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설정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체크하세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카테고리 설정 안 하면 아예 노출이 안 돼 버린답니다. 저는 예전부터 카테고리를 대충 매칭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래 한 사람의 옛날 스타일인데요. 예전엔 그래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정하실 때는 초보 셀러분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 카테고리에 가장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타 업체의 카테고리를 보고 하세요. 이것을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하는데요. 최신 네이버 로직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거의 일정한 카테고리 선호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POS 이어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디지털 가전, 음량 가전, 이어폰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네이버 로직이 TPOS 이어폰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바로 이 카테고리에서만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것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에다 매칭을 하면 절대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상위 노출된 타 업체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빈칸 없이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을 할 때 쭉 기입하시다 보면 아랫부분에 주요 정보라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여기도 다 적으시고 특히 모델명이랑 브랜드, 제조사 그런 거 적는 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 적으시면 누락이 되고 상단에 노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브랜드가 없다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시는 거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제조사는 뭐 행복여행, 브랜드는 천행 뭐 이런 식으로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 바로 아래에 상품 속성란이 있는데요. 상품 속성란에 소재라던가 부가 기능도 다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네이버 알고리즘에 적용이 돼서 네이버 쇼핑 브랜드란에 여러분이 정한 뭐 천행이란 브랜드가 브랜드란에 올라간답니다. 이것을 필드 연관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입력한 상품 정보가 네이버 알고리즘에 가공이 돼서 일일이 색인이 되고 쇼핑 검색 결과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곳에 알맞게 입력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 로봇이 여러분의 상품은 이런 거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게 돼서 상품 카테고리에 상단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테고리, 브랜드, 태그, 속성 잘 입력하셔야 하는데 연관성이 없는 속성을 입력해 버리면
네이버 알고리즘은 노출을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락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검색했을 때 추가 노출의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마치 그 키워드 광고에서 중소형 키워드 검색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검색 설정에서 태그 직접 입력, 이런 란이 있어요. 이걸 잘 찾아서 넣어 보세요. 이렇게 아래쯤에 보면 검색 설정이라는 란에 제품과 관련된 태그를 체크하고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뜨는 핫 태그, 감성 태그, 이벤트 태그, 타겟형 태그, 이렇게 쭉 고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위 노출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상세 페이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이런 태그에서는 그냥 대충 본인들 생각으로 태그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잘 찾아서 직접 입력하셔야 상위 노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태그를 막 많이 넣었던 거를 못하게 바로 잡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태그도 연관성 있는 정확한 태그만 깔끔하게 넣도록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로직이 최첨단 로봇이라서 태그 넣을 때도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 이런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네이버 로직이 정해놓은 태그 사전에 있는 그런 태그만 사용해야 노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도 이런 태그를 찾는 것도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세부 규정을 로봇이 지켜달라고 하면 조금만 더 연구해서 검색 키워드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태그를 잘 넣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상위 노출도 되고 판매도 잘 이루어져서 후기도 쌓이고 쭉 상단 위치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구매하신 분들이 상품 후기를 많이 써주시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도를 따지면 아마 이 구매 평수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차츰차츰 키워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판매가 끝이 아니라 구매 후에 리뷰를 달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리뷰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리뷰를 쓰신 고객분들 연락을 해서 사은품을 드리던 뭐 사죄를 하던 어떻게든 얘기를 해갖고 결국 좋은 후기가 달리게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리뷰 수가 많아지면 이 제품은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이 돼서 판매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같은 판매량이라도 후기가 많은 그런 상품장이 상위로 노출이 됩니다. 저희는 예전에 포장할 때마다 손편지를 직접 써갖고 다 넣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리뷰 작성 시에 포인트 적립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포토 상품편 이벤트로 좋은 상품을 경품을 내걸면서 후기 수를 늘게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고객과 소통으로 이어져서 고객이 교환할 때도 고객이 작은 손편지와 함께 초콜릿도 넣어주시고, 뭐 SNS에 홍보하고 있다고도 해주시고, 재구매로 이어져서 여러모로 저희 스토어가 성장하는데 이런 단골 같은 분들의 힘이 엄청 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질감 있는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블로거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저희만의 단독 제품을 하기 때문에 런칭할 때 통 이미지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위탁이라든지 한 제품을 많은 분들과 함께 팔기 때문에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퍼다 쓰시면 고객은 전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성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차별화를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알고리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는 썸네일도 글씨가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즉 네이버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거고, 썸네일에 글씨 입혀서 하는 걸 잔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건물들도 보면 간판이 아주 그냥 조그맣게 깔끔하잖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통이미지 갖다 써서 폰으로 봤을 때 설명 글씨가 엄청 작게 보여서 고객이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요즘 잘 나오는 폰 카메라로 질감 있는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로 설명 넣으면 최근 거의 폰으로 다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 페이지여야 화면도 크게 확대해서 보거나 스크롤바도 내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셔갖고 네이버 윈도우 시리즈에 입점할 수도 있잖아요.
윈도우 시리즈를 잘 봐보세요.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윈도우 입점의 규약이에요, 이게. 결국에 나중에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키워드에 검색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과 경쟁하시려면 차별화를 꼭 두셔야 합니다. 썸네일이든 상세 페이지든 폰트 없이 깔끔하게 이미지만 있어야 노출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순위 하락을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6가지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는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템이 좋아야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온라인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래 경험한 그런 전문가의 체계가 잡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상품 등록했을 때는 1, 2페이지에 노출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후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시면서요. 위에 말씀드린 이런 6가지는 상품을 등록할 때와 등록 후에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에 대해서도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거의 1, 2페이지 안에 노출될 거예요. 그 다음은 후기가 잘 쌓이게끔 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 거기에 배송도 빨리 해주고 CS도 최대한 실시간으로 친절히 해주면 여러분의 상품장은 계속 상단에 노출될 겁니다. 이렇듯이 상단 노출 이후의 상황은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에 의해서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실적이 체크가 되고 고객의 클릭수 그리고 상품 평수 또 최신성이 체크됩니다. 여기서 판매 실적은 최근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의 판매 지수를 보는 거고요. 클릭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클릭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리뷰수는 조금 가중치가 다른 게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신성은 말 그대로 상품장을 새로 업로드할 때 일시적으로 노출에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잘 팔리면 계속 상단에 뜬다고 보면 됩니다. 잘 팔리면 클릭수도 많은 거고 후기도 많아지는 거고 잘 되는 업체는 계속 잘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신박한 아이템 하나를 잘 찾아내면 주문 폭주를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오늘 초보 셀러분들을 위해서 이 6가지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저만 따라 하시고 계속 관리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는 잘 성장하기 때문에 훗날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브랜드화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자본 잠식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요,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오픈마켓 광고로 판매가 좀 잘 돼서 이쪽에 광고비를 더 써서 더 판매를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판매가 더 많아질 것이라 사입비가 더 필요할 것이고 광고비가 더 들 것이고 정상금은 2기거래 들어올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돈이 될 걸 알면서도 선뜻 광고하기가 두렵대요. 그리고 오히려 판매가 많이 되는 게 두려우시다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나 조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도 언제 영상을 한번 찍을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래 경험한 만큼 원리는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이런 데이터와 실전은 많이 다르다는 걸 꼭 좀 아시고요. 이 유튜브상에서 잘 말하지 않는 자본에 대해서도 꼭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편에는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잘 적용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천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